반갑습니다. 다산구수입의 윤소정입니다. 그럼 2023년 다산중학교 2학년 2학기 2차 지필고사 기출분석 및 학습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은 선택형 24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시험 범위는 수행평가로 보았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제외한 도형의 닮음 13문항, 확률 11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으로 기출문항 분석표를 통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특징은 닮음, 확률, 순서가 바뀌지 않고 출제가 전체적으로 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본 문항이 12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변별력 문항이 닮음에서 한 문항, 확률에서 한 문항, 5번과 24번에 출제가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시험에서 마지막 문항에서 변별력 문제를 내는 경우는 좀 많은데 지금 5번 문항에서 변별력 문제를 냈다라는 점이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지를 처음 받았을 때 지금 1번, 2번, 3번, 4번 첫 쪽을 딱 풀고 넘겼을 때 먼저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험이 결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것에 관련하여 저희 내신 교재에서 적중 문제가 어떤 거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유형이 내신 윙, 내신 코어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10번 같은 경우에는 내신 코어 43쪽 64번 문제였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내신 코어 140쪽 64번 문항과 그림도 똑같았다고 볼 수 있고 2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103쪽 47번 문항과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4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변별력 문항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갔냐 아니냐로 결정됐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변별력 문항이었던 5번과 24번을 풀이와 함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항입니다. 사각형 ABCD에서 선분 AD, 선분 EF, 선분 BC와 평행하고 사각형 AEFD와 사각형 EBCF의 둘레의 길이가 같을 때 E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AE와 DF의 선분의 미지수를 잡고 평행하다는 성질을 풀게 되면은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통해서 지금 식이 하나 더 나오게 돼서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은 X인 선분 AE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B2 같은 경우에는 8에서 A2를 빼준 길이이기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고 결론적으로 A2와 EB의 간단한 자연수의 비인 3대2로 나오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쉽게 EF가 8.4cm 즉 3번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보통 저희가 많이 봤던 문제들은 선분 AE랑 선분 EB 또는 선분 DF와 선분 FC의 길이의 비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길이의 비를 가지고 EF를 구하는 문제가 보편적이었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그 미지수를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신 윙 파트 2 2번 문제에서 접근 방법이 유사하였고 풍산자 필수 유형 문제에서 시중문제집에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4번 문항입니다. 24번 문항은 각 면에 1에서 6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첫 번째로 나온 수를 A, 두 번째로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지금 두 점을 이어 만든 선분과 직선 Y는 A분의 BX가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1에서부터 6까지의 자연수로 A, B가 한정돼 있다는 점 그리고 선분과 직선이 만나야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지금 A분의 B가 4분의 1 이상 4분의 3 이하여야 됐고 A와 B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조건에 맞춰서 하나하나 구해줬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봤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빠뜨리는 것이 있을 것 수도 있고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갔냐 아니냐가 많이 시험 결과에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1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번 시험에서는 기본 문항이 1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기본 문제는 거의 교과서에서 숫자도 바꾸지 않고 출제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 문항 12문항을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총평 및 학습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체감 난이도를 높인 포인트는 첫 번째, 문항 난이도, 두 번째, 시간 분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포인트로는 다양한 유형 연습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전 트레이닝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험에 저희는 대비하기 위해서 구주입에서는 내신 대비 기간에 내신 윙, 내신 코어 등으로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다양한 유형 연습을 하고 있고요. 내신 퍼펙트 실전 모의고사와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처럼 5번 문항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그럼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뭘까요?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 문제를 끙끙거리고 있다가 다른 문제를 풀지 못하고 그리고 멘탈도 흔들흔들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구주입의 친구들은 구주입의 친구였다면 지금 저희는 내신 퍼펙트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를 잡고 있을 게 아니고 뒤에 문제를 먼저 차근차근 풀고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보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문제점에서 걸려들지 않고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정답도 구주입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저희 구주입에서 함께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다가올 중간고사 대비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해서 내신 퍼펙트를 향해 다가가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